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광주를 방문 중에 있는데 아직도 이제 광주에 계시는데 광주 방문하에서 중요한 기자회견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당대표에게 이름을 했고 당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전당원 투표로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임을 했고 그 고민 끝에 이제 오늘 최종적인 입장 발표를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통해서 총선에 승리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사실 그동안에 우리 당은 지금 현재 법은 준연동형 비례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끊임없이 국민의힘은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준연동형 비례제를 시행한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준연동형 비례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이제 이성정당 만들겠다고. 한국의 희망 미래인가요? 뭐 그 만들어서 벌써 이성정당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 폭력적 국정 운영이 너무 도를 지나쳐서 우리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안보라든지 태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그 부분하고 명분하고 사이에서 대단히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고민의 폭이 좀 줄어들었었는데 하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만드는 것. 여기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성정당 방지 법안에 대해서 국힘이 또 반대해서 무산됐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제 하에서는 그냥 그 국민의힘이 이성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한 것이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 뭐 통합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 뭐 요게 하나의 이제 한 축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권역별 비례제에다가 이중 등록제를 이제 첨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소수당을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준연동형 비례제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금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오랜 고질적인 그 병폐였던 지역주의 타파를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그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에다가 이제 석패율제라고 하죠. 이중등록제를. 그거를 이제 가지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제까지는 받았는데 맞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이중등록제는 안 된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돌아가게 되면 소수 정당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주장한 것은 우리가 이제 권역별 비례제로 돌아가면 권역을 3개로 나누거든요. 그렇죠. 수도권과 영호남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3%를 득표하면 권역별로 한 석을 우선 배정하는 그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3개의 권역이니까 각각 3%를 득표하면 3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수 정당을 배려하자라고 우리가 그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거조차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갖고 무산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당이 이제 더 이상 선거제도와 관련된 입장을 계속해서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결단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진보 개혁 세력 그 통합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오늘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여러 정당들이나 세력들이 있잖아요. 진보 연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얘기로 하면 반윤 정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뭐 잘못된 정책 또는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주도를 하냐가 중요하고 이게 순번을 또 이제 비례대표니까 순번을 나눠야 되는데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데 그럼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이걸 하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이것도 통합형 비례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준 이성 정당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사과를 했어요. 국민들에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의 소위로 이제
칼로 이렇게 그 찔리려면서 이렇게 또 저기 덤비는 상대에 대해서 방패라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비례 그 통합 정당에 대한 뭐 당대표 누가 할 것이며 그렇죠. 순번은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네. 인원은 어떻게 할당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용해인의 기본소득당 등에서 개혁정당에서 계속해서 이 요구를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의 그런 대의에 지금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분을 이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정의당도 그럼 같이 합류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이 지금 나눠졌잖아요. 네, 그렇죠. 나눠져서 그 일부 이제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에 있는 쪽은 이쪽으로 합류할 그럴 생각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나머지 쪽은 이제 뭐 독단적으로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만 이제 좀 더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 예. 사실 이렇게 통합 비례 정당을 만드는 전제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정당들이 이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아서 1대1 구도가 돼서 우리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이번 통합 비례 정당에 참여하는 정당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통합 비례 정당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민주당이 공통적인 생각은 윤석열 정부가 무도하게 정권을 저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견제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입법부밖에 없고 그 입법부가 그런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힘을 모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아주 저 민주개혁 정당이라는 아주 그 틀을 지금 확장시켜서 그것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퇴행하는 민주주의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그런 폭력적 국정 운영을 그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는 네. 그 기조하에 이제 거대하게 이제 모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적 여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택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지원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명분과 실리라고 하는 두 가지 점에서 절충점을 저는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발표를 보면서. 그렇죠.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뭐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그 당규 바꾸고 전당원 투표 그랬었죠. 해가지고 후보 냈다가 계속해서 선거에서 패배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사실은 워낙 그 윤석열 정부가 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명분을 살리고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당에서는 아마 이런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좀 당황하는 그런 좀 기조들이 좀 감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명분은 다 뺏겼으니까. 네, 네. 자기들이 이제 윤석열을 만들다 그랬고 이재명 대표는 사과하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압박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 당원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보수 진영에 있는 패널들이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재명 대표가 선택 안 하냐고 그렇게 공격을 그렇죠. 했었어요. 이제는 뭐라고 할 거예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선택해서 이러면 또 이제 오늘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언론 인터뷰 보니까요. 혼자서 결정하냐. 이런 투로 말을 또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황당해요.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처음에는 왜 결정 안 하냐고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라 이러더니 이제 결단했더니 국민의 뜻이 아니라 혼자서 결단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비판의 입장을 내던데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렇게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내로남불의 끝판왕 같아요. 본인이나 그 과거 했던 발언들을 아주 그냥 그 정반대된 얘기를 아주 태연하게 할 것뿐만 아니라 혼자 결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냥 용산에서 시킨 대로 계속해서 해왔고 뭐 그런 이중대니 뭐 용산 출장소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건 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그 전에 멋있게 지면 뭐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 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이제 그래서 무조건 병립형으로 해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한테 권역별 비례와 이중 등록제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조항까지 해서 제안을 하고 협의를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거조차도 그 국민의힘에서 걷어차버린 거예요. 걷어차버린 거고 그리고 현행 제도는 그리고 이성 정당을 안 만들면 사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사실 되게 소수 정당을 하고 이제 양당 기득권을 좀 보완하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그 이성정당 방지 입법도 방해한 게 반대한 게 국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국민의힘은 그럼 도대체 뭐를 주장하는 겁니까? 모르지 그냥 의석 한 석이라도 더 얻겠다라는 거 외에는 남는 게 없잖아요. 없죠. 전혀. 그 준연동형 비례제 할 때 그 입법 취지가 분명히 살아 있는데 그리고 현행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거를 소수 정당을 대놓고 만들고 있는 창당하고 있는 이런 것이 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한테 이런 것조차도 같이 더 해서 이번 총선에서 더 크게 심판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로남불 얘기를 그냥 본인들이 했던 말을 본인들이 또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국민들도 다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국민의힘 얘기 나왔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직은 유지하지만 지금 마포에 출마할 것처럼 계기가 됐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거기 가서 정청래와 싸울 사람 뭐 김경률이다 이러면서 이제 치켜 세웠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 워딩을 보면 그 자체가 되게 서로 이제 모순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마포울에 출마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뭐 한동훈이랑 손잡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천 논란으로 막 번지기도 했는데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한 얘기가 워딩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불출마하겠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출마하겠다 그랬다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불출마하겠다. 이거는 결국은 좋게 해석하면 그 사천 논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윤한 파동 갈등 갈등이 있었을 때에 기조가 이제 뭐 겉으로는 사천 논란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난잡한 사생활 이걸 빗댄 김경률 의원의 그 발언 때문에 그 용산에서 욱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면적으로는 그 사천 논란에서 공격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에게 그런 부담을 덜어주면서 다른 공천 할 때 좀 이렇게 여지를 많이 넓혀주는 그런 측면으로 좋게 해석하면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용산에 한동훈 장관이 굴복한 거 아니냐라고 보여져요. 보여진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일찍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그 공천 시스템을 해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이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 불출마 선언한 다음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굳이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또 위원장이 오늘 출근하면서 그 본인의 확고한 의지였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러면 그 김경률 의원이 결국은 그 용산이나 윤핵관들의 그 압박에 못 이겨갖고 불출마 선언한 거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하나의 당무 개입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그랬다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실제로 맥락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한용 갈등 해가지고 1라운드에서는 한동훈이가 이겼지만 이제 2라운드가 있고 3라운드까지 갈 거다라고 하면서 2라운드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그 2라운드에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사퇴는 하지 않고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그 용산에서도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출마를 하면서 사실 그 나가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가능성 없죠. 사실 좀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직은 유지하면서 그 계속해서 자기가 할 말들은 해 나가겠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용산의 그런 그 압박 이런 것들에서 한동훈 장관이 좀 밀린 거 아니냐라고 보여져요. 그냥 결국은 용산에서 어떤 형태든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뭔가 좀 뭐 징계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뭔가 좀 유의미한 어떤 행동을 해라 이런 압박이 불출마라고 하는 선언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부인하더라고 한동훈 비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죠. 인정하면 뭐 본인이 완전히 저 무능한 위원장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진행되는 것이 저도 지난번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은 결국은 그만둘 것이다라는 거에 점점 이렇게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공천이 한참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 신청을 다 끝냈어요. 맞아요. 그랬죠. 거기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용산 출신 찐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남으로 갔던데? 강남하고 영남에다가 다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영입된 사람들은 다 어려운데 보내고 험지에. 그래 지금 보니까
그런 출신들, 예. 솔직히 찐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8명이 신청을 했는데 예. 그 중에 21명이 예. 현직 의원 지역구래요. 참. 그러니까 그게 현직 의원의 국민의힘 의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 예, 그 강남이나 영남권, 예, 그쪽에다 신청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뭐 이번 그 총선에서 우리 야당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해서 그 뭐 인재 영입도 하고 뭐 등등 하더니 결국은 자당 의원들을 타켓을 해가지고 자당 의원들 물갈이시키고 그 자리에 찐 윤핵관들 심으려고 하는 그런 공천 아니냐라는 것이 그런 우려의 내용들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딱 그렇게 돼버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래놓고 언론들 보면요, 종편이든 언론들은 민주당에서 비명, 친명, 비명 간의 갈등 이러면서 자객 공천이래. 그럼 이것도 자객 공천이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곳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경력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검찰 출신들 보내서 그 사람들 자객 보내는 거잖아요. 그 얘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또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들은 경선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객 공천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를 보면 알겠는데 네. 저쪽은 아마도 과연 경선 시킬까 싶어요.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압력을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비켜주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고 했던 석동현. 그분이 원래 부산 해운대 갑에 이제 출마 준비를 한 달 해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거기에서 나오면서 서울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석동현 그분이 출마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누굽니까 거기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주진우 비서관이 해운대갑으로 갔어요. 해운대갑으로 가고 그 석동현은 송파로 옮기고. 그러니까 해운대갑에 또 준비하고 있었던 전 해수부 차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부산 진구갑으로 옮겼어요. 근데 부산 진구 갑의 의원이 누구냐면 서병수 의원이에요. 근데 서병수 의원은 또 이렇게 우리 당의 전해수 의원이죠. 의원 지역구로 또 옮긴대요. 그러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길을 다 열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네. 연쇄 이동이 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이원모 비서관이 있잖아요. 이원모 비서관 있죠. 그 사람이 강남으로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는 현역 의원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박진이잖아요. 박진 외교부 장관. 도대체 둘 다 친윤 아니에요? 그럼 이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박진 의원하고 이원우, 누구죠? 이원모 비서관이 강남을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속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리판 내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교통정리 제대로 안 되는 거네 결국은. 결국 일단은 신청을 했는데 이제 궁삭한 변명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걸 바꿀 수 있대요. 지역구를 이렇게 공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공천할 때 정말 한윤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예를 들면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하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할 때 결국은 윤석열의 아바타 후보들이 결국은 다 공천되는 거 아니냐. 이게 현실화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그러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든 포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또는 본인이 그래도 좀 자기 사람 몇 명이라도 좀 당선 가능성이 느느냐 이런 것들 정도의 조정들이 좀 서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의중대로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